한덕수 원안대행이 오늘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만약 탄핵이 된다면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정화순 논술위원, 현재 예상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이 발생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시나리오 얘기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사실은 이에 따른 그 후폭풍 피해 이런 게 전부 다 국민 몫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미 전혀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죠. 예,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뭐 환율이나 주가에서도 뭐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한데 일단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표를 기준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다면은 뭐 탄핵이 되겠죠. 탄핵 소추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뭐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전에 법으로는 이미 이제 직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 자리가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뭐 헌재에 대한 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또 그 계속 싸우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법원이 글쎄요 그걸 인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용할 것 같 경우에는 이제는 두 명의 권한대행이 뭐 이제 권한을 다투는 그런 아주 상상하기 싫은 뭐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또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기준 아닙니까? 네. 그 민주당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그러면 뭐 최상목 예.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주호 권한대행도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하고. 그 다음은 유상임 그 과기부 장관, 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따르면은 또 다른 탄핵 사태 내지는 그냥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못하겠다고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자기가 사표 내고 본인이 그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어요.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누구나 걱정하는 무정부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는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요? 좋은 거는 뭐 한덕수 총리가 이 법으로 규정된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정부 안호의 상태로 이제 가는 거고,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네. 일단은 가까스로 전국은 수습할 수 있긴 할 텐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간에 정말 모든 법 논리를 총동원한 총력전, 이거는 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시점까지 계속되겠죠. 네.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해드리면 민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15명이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순간 5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여가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됐을 때 여기든 이 사람을 탄핵하거나 또는 다른 장관 한 명을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근데 차관들이 대리 참석하는 방법으로 또 국무회의는 돌아갈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그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이 안 됩니까? 예, 왜 차관이 대리 참석으로 해서 회의만 할 수 있는 거지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불성립되는 그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도 고민스러운 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한 이후에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동일한 사안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을 때 이것을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고민이 생길 겁니다. 네. 자,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때문에 늦어진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국회 본회의가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석영 기자. 일단 그러면 당사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준하는 200석이 아니라 151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그렇다면 이건 불법 탄핵이야. 나는 계속 권한대행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결이 됐을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은 대행이 직접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아직 입장을 밝힌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취재했을 때도 한 총리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특별히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없었고요. 출근을 해서 통상 업무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권한대행실에서는 아직 뭐 가결이 되고 났을 때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든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거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일단 네. 추정키로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만약에 151석 이상으로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집착하거나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예,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네. 당에서 이제 권한쟁의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이제 가처분과 동일한 이제 심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민주도 과연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할 실익이 있는가? 지금 후에 들어오게 될 그 지금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 만약 권한 대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최상목 장관도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헌법 그 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다 같이 지금 현재 그 국무회의에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지금 조율해서 지금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인데 또 만약에 지금 현재 덕수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탄핵돼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뜻을 완전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네. 기자회견도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내각 전체를 탄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그 실익이 없고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또 외국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브링컨 장관이 12일 말에 지금 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모든 외교 관계 모두 다 지금 현재 파탄을 초래하는 이런 것을 왜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하게 될까? 참이 궁금하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기도 걱정스럽습니다. 자, 일단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헌법재판관이 3명을 더 추가로 임명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목표인데 만약에 새로 계속 대행을 맡게 되는 분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내년 4월 18일이 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헌법재판관 기존에 2분이 더 임기를 만료로 끝나게 되죠. 네. 그럼 헌재 재판관은 4명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의결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대행 체제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최악의 예. 경우인 거죠. 국가적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소위 얘기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좀 거부하는데 저는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그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상당수 법조계의 의견이 있고 물론 이건 뭐 최종적으로 법적 심리를 받아봐야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가 200명이 넘게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탄핵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또는 대통령직을 즉각 중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국민들은 현재 혼란을 빨리 끝내달라. 그리고 혼란을 끝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회의 본령이고 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석영 기자. 그런데 현재 내년 4월 18일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6명은 있습니다. 2명이 퇴임하기 직전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탄핵안을 심의, 의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어제 SBS 단독 보도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이 선출안이 통과는 됐지만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은 지금처럼 이 6명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재판관 6명으로 이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파면이나 기각 같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게 되면 이 파면 결정을 위해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도 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또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님.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여당도 조한청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탄핵 심판을 좀 늦추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3명을 추가로 못하겠어, 이렇게 당하는 건 좀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합의를 한 건 원래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국회 추천목 3분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났기 네.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이제 이제 추천을 하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많이 지금 탄핵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 내지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2명을 이제 민주당하고 네.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석을 하는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면서 이제 합의를 봤죠. 합의를 했던 했죠. 근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있을 경우의 합의인 거죠. 예. 지금은 어떤 이유냐면 결국은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기능을 어떤 수행한 입장에서 장관 이상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장관보다도 더 높은 헌법기관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2017년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미 선례가 있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그런 어떤 원인도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도 임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 탄핵을 예를 들면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도청 사건을 해가지고 상하원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1년 6개월 조사를 하다가 닉슨이 결국 이제 자진하야를 했는데, 조금만 이제 기다려서 예를 들면 12월 중순이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다 임명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건데, 번개불에 콩고물 듯이 이렇게 탄핵을 너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권한대행 체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홍익표 전 대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빨리빨리 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 놨으면 별 문제 없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10월, 11월 당시에는 조금 그 늦췄던 것은 사실이고, 네. 뭐 다만 근데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저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비교하는 분들, 지금 홍석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이 단독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당의 의원들도 12분이 찬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결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당대표를 했던 한동훈 대표도 즉각적으로 네. 그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하지 않으면 더 큰 국가적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란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국민의힘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그 다른 여러 그 시민사회 쪽에서 볼 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그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직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 여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범죄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자. 그게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 아니냐. 이게 일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 그러면 핵심은 대통령의 탄핵이 원활하게
그 공정하고 제대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6인 체제로 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다 얘기하고 3명은 임명할 수 없고 나중에 2명 4월 18일 돼서 2명이 공석되면 이것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더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아까 앵커께서 불행한 사태를 얘기했는데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자녀 임기를 계속 권한대행이 끌고 가는 네. 이런 국가적 불행을 국민의힘은 원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건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맡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의 어떤 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는 건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진짜 권하고 충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승민 전 대표도 그랬어요. 이재명 포비아를 잊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머릿속에 두면 국민의힘은 점점 더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하면 본인이 탄핵될 거라는 것들을 너무나 불보듯 뻔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나를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봤자 좋은 소리 들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 첩첩산중 어려운 과제만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이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선택이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야당에게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면 나중에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도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3분은 예.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으로 그리고 국회 추천 본회의 인준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임명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것을 합의다? 여야 합의다?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그러한 법은 없어요. 헌재에서도 임명해야 된다. 네. 대법원에서도 임명해야 된다. 관례도 했는데 그걸 못하는 여야 합의가 그런 것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다니까요. 네.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은 진짜 일부에서 의심하는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요.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사실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대국민 담화를 예고를 했고 특히 2시에 본회의인데 1시 반에 담화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그냥 탄핵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그거는 아닌 게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24일에 원래 뭐 탄핵을 한다 그런데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성 그 멘트를 날리기 때문에 또 네. 너무 또 이것을 또 미루다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오해나 이런 거 있을까봐 뭐 본인께서 어제 이제 발표를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하신 것처럼 정말 전통 관료로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 그 관료로 시작을 해서 뭐 장관, 대사, 총리도 2번씩이나 지금 하시고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예,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헌법과 법률에만 이때까지 맞추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국난의 시기에 어려운 비상시국에 본인이 어떻게 역할과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 어떤 고민의 결과로 결국은 어제 어떤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홍익표 전 대표께서는 한덕수 여권 대통령 후보설은 얼마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미 현 정부의 총리로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이번 비상기업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어떤 판단이나 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이런 그 실패한 정부에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은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나온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이것은 이 최소한의 국민적 양심, 도리,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이 오는 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런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저는 감히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국민들이 동의 못 해줄 것 같아요.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재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보고되는 중입니다. 자, 마영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보고되고 나면 여당은 불참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좌석이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인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표결 시작되는 대로 다시 계속 연결하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은 계속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박석영 기자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이 바로 또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사전에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담화 발표에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일단 이 진실 공방이 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 계엄법에 따라서 이 계엄이 선포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럼 거짓말을 한 거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김 전 장관 측이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내놨습니다. 사전에 보고했다는 표현에는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무회의 전에는 논의를 한 적이 없고 대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자리하기 전에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총리실은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 때도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서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다,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고 추가 해명까지 이어졌지만 아직 양쪽 주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수사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저희 그 본회의장에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참석을 했다는 소식도 정치부에서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자, 2명인가요, 그럼? 예. 8표까지는 좀 거리가 있군요. 저 부분은요. 네. 지금 그 마영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제 아마 투표가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질 텐데요.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러면 지금 마영주 대법관이 지금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네. 사실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관도 똑같은 논리로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아마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것 같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제 그 탄핵안에 4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까 합리적 추론에 따라서 2명이 찬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는 조경태, 김성욱 의원 2명이 지금 참여한 게 그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여지네요. 네, 뭐 어떤 표를 던질지는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사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을 보면 아십니다만 오늘도 환율이 지금 1,480원대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1,500원대를 넘어버리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연쇄 탄핵의 역풍을 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역풍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닌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아까도 제가 뭐 어느 정도 했지만 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료시켜줬으면 이런 상황이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으로서의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위한 구성과 관련돼서 15명의 국무위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또 탄핵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더군다나 경제 그 팀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이제 경제 정책의 공백도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의 그 어제 담화 발표가 매우 아쉬웠던 겁니다. 한독수 권한대행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12월 말까지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달라.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내가 1월 초에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야 합의를 좀 더 종용하는 거는 몰라도 합의가 안 되면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현재 국민적 의혹이 높은 대통령 탄핵과 내란을 절차가 그 순조롭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 혼란과 그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이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현재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투표는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 표결입니다. 이 표결이 끝나면 이 가부 여부를 아마 국회의장이 발표를 할 거고요. 이게 과정이 끝나면 그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들어갈 텐데 그 직전에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여부를 아마 밝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는 151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200석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 절차가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부터 다시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정치토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되게 되면 이 다음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는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응 체제에 대해서 나누신 건가요? 한덕수 부총리와 대응 체제를 떠맡게 된다면 앞으로 잘 버텨라라는 취지로 말씀 들은 걸로 아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식의 국무총리가 뭐라고 언지를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혹시 만약에 대응대응 체제가 네, 수고하십니다. 된다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직무대행으로서 어떠한 것들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한덕수 총리한테 아무 말씀 못 들으셨어요? 올라간 다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입장 표명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던 최상목 부총리 이후에 결심이 선 듯 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으로 지금 국회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표결이 끝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라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최상목 부총리 고민 끝에 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군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요. 한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벌써 본회의 시작 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에 가담했다를 포함해서 아까 구체적으로 5가지 항목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내란죄에 가담을 한 사람을 권한대행을 둔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다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을 때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은 우를 범할 것이냐,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 박성현 기자, 일단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최상목 부총리한테 대통령의 임무, 그리고 국무총리의 임무, 경제부총리의 임무 3가지가 한꺼번에 주어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원래 역할이죠. 네. 이렇게 1인 3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국이 지금 또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역을 다 하면서 수습을 또 해나가야 되는 역할도 네. 맡아야 돼서 이걸 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그런 사회적인 면은 좀 제쳐두더라도 뭐 국방, 안보, 외교 이런 분야까지 경제부총리가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또 맡게 된다면 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또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또 김여사 특검법 이런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또 이런 안보 경제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일단 야당에서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를 슈퍼맨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신과 동격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1인 3역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업무라는 게 유무형의 어마어마한 어떤 압박 속에 알아야 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시하고 관리해야 되고 비상사태 대응해야 되고 외교 이런 수없이 많은데 거기다가 총리 또 기재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업무까지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끊기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할 때와 또 지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이제 업무를 통화를 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좀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러나 지금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업무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처의 업무, 특히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업무는 사실상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1인 3역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모든 국가의 안보, 경제, 신뢰도 이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밖에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그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십시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현재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주장은 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고 또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 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이 야당의 요구를 전부 다 수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 뭐 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같이 논의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라든지 기타 뭐 특검법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달리 의견을 냈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네. 입장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국민적 분노라 할까요? 지금 이런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그러니까 네. 이 국회가 당리당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야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정치적 무능이랄까 정치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좀 더 높아지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그 전에 그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또 국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상목 앞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면 경제부총리가 자,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과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 시였던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건의가 됐던 것이고 지금 또 헌법재판관 이런 어떤 임명 문제도 결국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의논을 해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있던 결정 사항과 달리 어떤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행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어떤 찬성의 국민 여론이 높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거의 팽팽할 어떤 그런 어떤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하등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굉장한 역풍을 만들었던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정화석 논술위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을 때 경제정책국장이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정통 경제 관료예요. 엘리트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죠. 정치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정책으로 발전시킬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서울법대 82학번이고 뭐 조국혁신당 대표, 나경원 의원, 이 김난도 교수 뭐 이런 자기 동창들이 이렇게 많다면서 이런 농담을 즐기고 오로지 경제 정책밖에는 사람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원과는 달리 이런 정치적 폭풍에 휘말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합니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관료, 엘리트 공무원이라면 지금 여태까지 나라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뭐 많지는 않죠. 아마 예. 봉사 많이는 안 줍니다.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면 뭐 아까 대통령직, 총리직, 경제부총리 이거 세 개 다 할 수 있느냐 뭐 걱정이 많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재부 업무는 기재부 차관한테 그냥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총리 역할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네.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빨리 좀 전국을 수습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어차피 경제에 정통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경제 공무원들 만나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상식적인 사람과 아주 평범한 대화를 통해서 상식을 좀 취득하시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날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언제 출렁했는지, 언제 불안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쫙하니 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장을 불안케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갖다가 찝어내시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투표용지 한 매가 나왔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투표용지는 간표위원회 확인을 거쳐 국회의장이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이 표결이 종료됐습니다. 아마 개표 중일 텐데 지금 홍익표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마영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뭐 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본회의장에는 김상욱 의원만 국민의힘에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무난하게 뭐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네. 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결국은 마영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는 그냥 뭐 하나의 의안 중에 하나일 거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오늘 관건이죠. 어떻게 되는지가요. 네, 자 정원순 소장 일단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표결이 종료가 됐고 지금 개표 작업 중인 거죠. 네. 아까 명패함에 이제 명부를 확인한 것 같고요. 그 명패함의 명부수와 명패수와 이제 투표수 이걸 맞춰보고 이제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표를 세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표 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의원들 감표위원으로 이제 이 선임된 위원들이 주변에서 지금 이제 집계를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투표에 네. 헌법재판관 표결에 참여했던 그 김상욱 의원의 주장으로 봐서는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의원만 표결을 했다면은 지금 또 이제 이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끝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아마 그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하느냐, 200석으로 하느냐를 보고 네. 현장에서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할지 아니면 본회의장이 있을지가 결정이 날 것 같군요.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의장실을 찾아서 이 의결 종족수 관련해 가지고 항의 방문을 좀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면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같이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다음에 지금 네. 이제 막 빠져나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시각 현재 저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죠. 아직 권영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군요. 지금 국회에 입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그 중진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의장이 정족수에 대해서 어떤 헌법적으로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게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의장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현재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이 표결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표수를 세는 검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 뭐 지금 무리 없이 통과는 될 거고요. 네. 아마 이제 통과된 게 그 다음 네, 임명 국회의장의 발표 들어보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마영주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